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공유결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자, 선생님이랑 함께 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그 말 있죠. 자,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 전에 강조하는 거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을 해 오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이제 공유 결합 그리고 결합의 극성, 자, 일단 개념들 쫙 정리했고요. 자, 관련된 내신 기초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기를 공부할 때는요, 그 무엇보다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걸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해보기 위해서 복습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특히 하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미리 개념 복습해보시고 자, 그 개념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하셔야 정말 공부의 능률이 더 오를 거예요.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지 않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건 선생님이 그냥 잘난 척하는 거. 아, 선생님 이렇게 문제 풀었어요. 잘했죠? 라고 선생님이 잘난 척하는 거 여러분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의미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꼭 미리 풀어오자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은 공유결합에 관련된 문제들 쭉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분자라고 하는 입자, 그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제일 먼저 살펴볼 문제는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신 기초 문제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실력 향상 문제를 좀 볼 텐데, 말 그대로 내신의 기초를 다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문제여서 내신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미리 풀어보셨다면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 중에 아직 배우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 표현들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공부할 내용들이니까 혹시 처음 보는 표현이 나오면 아, 저런 식으로도 공유결합을 표현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구경해 가시면서 오늘 공부하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원자 A와 B가 결합을 해서 A to B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A와 B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별로 막 여러분 많이 외우세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라고 이제 외우는 거를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잘 못 외우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화학을 하신다면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라고 추천해 드리는 건 원자 번호 1번에서 20번까지 얘네들 정도는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면 정말 쓸모가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걔네들을 사용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자, A는 원자인데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래요. 그럼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죠. 자, 1번 원자 바로 수소였습니다. 보세요. 1번부터 한 20번 정도는 외우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B 볼게요. 자, 주변에 전자가 8개 있고요. 자, 핵 속에 양성자도 8개 있대요. 그럼 원자 번호 8번. 자, 그럼 원자 번호 8번 이내는요, 산소였죠. 자, 그래서 B는 산소입니다. 자, 그럼 얘는 결국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자, A to B, 즉 H2O 물 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지 잠깐만 보고 가보자고요. 자, 수소 볼게요. 자, 원자과 전자 하나. 자, 얘네들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전자가 하나 필요하면 나는 몇 개를 내놔야 돼요? 그쵸? 나도 하나 내어놓고 너도 하나 내어놓고 자, 우리 서로 하나씩 내어놓은 다음에 우리 얘네들을 같이 공유하자. 자, 이렇게 공유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수소는요, 그래서 전자 2개 이렇게 되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산소 볼게요.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였죠. 얘네들이 옥텟 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8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 2개를 받아와야 되겠네요. 2개 받으려면 몇 개 내어놔야 된다? 그쵸? 나도 2개 내어놓을 테니 너희도 나한테 2개 줘. 이거 같이 공유하자.
자, 그런데 이미 수소랑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공유를 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수소와 너와도 우리 전자 하나씩만 주고받아서 공유하자. 자, 이렇게 하면 자, 또 다른 수소 역시 헬륨의 전자 배치 만족했고요. 자, 이산소도 자, 자기 주변에 전자를 총 8개를 갖는 것처럼 즉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처럼 공유 결합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공유 결합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기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자, 우리 같은 주기다라고 하면 전자의 껍질이 같은 애들이죠. 자, 근데 수소는 전자 껍질 1개, 산소는 전자 껍질 2개, 1주기와 2주기 서로 다른 주기였습니다. 자, 니은 B의 원자과 전자 중 4개가 공유 결합에 참여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산소 B의 원자과 전자 중에서 몇 개가 공유 결합에 참여했죠? 2개가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A to B, 즉 H2O에서 B 원자 1개, 산소 원자 1개와 A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가 공유한 전자쌍 수는요. 자, 여기 보세요. 한 쌍, 두 쌍, 그쵸. 2쌍을 공유해서 단일 결합 2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디귿 보기 2번 체크하셨죠? 자, 우리가 몸풀기 문제로 1번 문제를 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좀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것? 그치,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기 위한 방법이더라. 자, 전자가 내가 하나 필요하면 하나 내어놓고 하나 받아와서 같이 공유하자. 자, 내가 전자가 2개 필요하면요. 나도 2개 내어놓고 다른 애도 2개 내놔서 같이 공유하자. 자, give and take.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요. 역시 원자의 구조가 나왔고요. 자, 이 원자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의 구조가 이어서 나왔네요. 자, A가 누군지 먼저 찾아볼게요. A, 원자라고 했는데 자, 자기 주변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도 7개, 원자 번호 7번 누구? 질소죠. 그래요. 자, 우리 B 볼게요.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총 9개가 있습니다. 양성자 9개, 원자 번호 9번 누구? 바로 원자 번호 9번 플로우린이에요. 자, 그러면 AB3라고 하는 애는 질소 하나에 플로우린 3개가 결합해 있는 이런 분자입니다. 라는 건데 자, 우리 플로우린 잠깐만 볼까요?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대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 더 받자? 하나만 더 받자. 자, 그럼 하나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하나 내어놓고 다른 애한테 하나를 받아와서 공유합시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플로우린이 전자 하나를 내어놓고요. 자, 질소한테 전자를 하나 받아와서 공유합시다. 그래서 옥텟 규칙에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질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자,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3개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3개 내어놓을게. 너도 나한테 3개 줘.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플로우린은 몇 개만 전자 줄 수 있는 애였죠? 하나만 전자 내어놓을 수 있는 애였죠. 자, 전자 몇 개 필요한데? 질소는 전자 3개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런 플로우린 전자 하나만 제공할 수 있는 애 몇 개와 결합하자? 3개와 결합하자. 그래서 플로우린과 질소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자, 총 3쌍의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원자가 원자과 전자 5개였던 질소고요. 자, 이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과 전자가 7개였던 바로 플로우린.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 같이 확인합시다. 자, 원자과 전자 수는요. B가 플로우린 7개고요. A가 질소 5개입니다. 자, B가 A보다 많다? 네, 기억이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AB3, 즉 NF3에서 A는 질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질소와 플로우린 모두 2주기 원소죠. 자, 2주기 원소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어떻게 된다고? 커집니다. 자, 전기음성도가 커지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끌어가는 능력이 더 좋아요.
자, 그럼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겠어요? 플로오린 쪽으로 치우쳐지고요. 오히려 질소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건 누구? 오히려 플로오린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자, 질소는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는 말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자, NF3, AB3에서는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한다. 여러분, 무극성이려면 전기 음성도가 같은 애들, 즉 같은 원소들끼리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질소 플로오린, 질소 플로오린, 질소 플로오린 모두 서로 다른 원소. 플로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 즉 모두 공유 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었더라.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우리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네요. 자, 1번 체크해 보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3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3번 문제 역시 이제 원자 또는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자,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A부터 보겠습니다. 전자 껍질 2개 있고요. 자, 이주기죠.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네요. 17조, 이주기 17조. 네, 방금 봤던 그 플로오린 맞습니다. 자, 그럼 B 볼게요. 자, B2-, 즉 전자 2개 받아온 거죠. 전자 2개 받았더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총 10개를 만족한다네? 그럼 2개 받기 전에는 전자 8개, 양성자 8개, 원자 번호 8번. 그래요. 얘는 산소였습니다. 자, 산소가 전자 2개 받아서 산화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C 볼게요. 자, C는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죠. 하나 잃어버려서 전자가 총 10개래요. 그럼 잃어버리기 전에는 11개. 자, 전자 11개면 양성자 11개, 원자 번호 11번, 바로 나트륨이었죠. 자, 나트륨 이온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A, B, C 찾았으니까요. 이제 보기 확인해 볼게요. 기억, B의 원자가 전자 수는 자, B가 누구? 산소. 자, 산소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2개 받아야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자, 그럼 원래 원자일 때는요, 전자 2개가 없는 상태.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6개 있는 거 바로 개수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기억이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럼 니은 볼게요. B와 C는 이온 결합을 통해서 C2B를 형성한다. 자, B와 C 볼겠습니다. 음이온, 양이온,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이온 결합 물질까지는 맞죠? 자, 근데 얘네들이 결합할 때 우리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 전기적 중성을 만족할 수 있는지. 자, 보세요. -2, 플러스 1. 그럼 -2 하나 있을 때 플러스 1이 몇 개 와야? 2개 와야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C가 2개 있을 때 B 하나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화합물 CA는 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자, C가 누구였냐면요. 나트륨, A가 자, 플로오린이었습니다. 자, 금속 양이온이죠. 그럼 얘네는 비금속 음이온이 되면 되네. 보세요. 자, 플로오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전자 몇 개만 받으면 음이온이 된다. 하나만 받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음이온이 됩니다. 즉, 얘네들은요. 자, 나트륨 양이온과 자, 플로오린 음이온, 자, 얘네들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이면 액체 상태일 때 이온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니까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네, 흐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네, 역시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니은과 디귿, 그쵸. 우리 4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제 우리가 공유 결합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공유 결합, 이 이전에 공부했던 이온 결합 모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화학 결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요. 이온 결합 따로 또는 공유 결합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의 큰 틀에서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화학 결합의 일부구나.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그래프 선생님이랑 자주 봤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 변화 그래프. 자, 우리 수소 원자들의 핵간거리가 저 멀리 있을 때는 둘 사이에 많은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지만, 자, 점점 가까워지면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그쵸, 얘네들이 나타내는 에너지가 저기 최저점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원자들이 분자를 형성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쵸. 안정해지려고.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아지는 지점이라는 소리. 그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지점에서 분자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바로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서 분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 이 지점을 혹시 이 거리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거리를요, 우리가 공유 결합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공유결합 길이는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이 공유결합 길이를 절반으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그래프에 대한 기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건, 자, 이때 두 원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려는 인력과 서로 밀어내려는 반발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점, 결합이 만들어지는 지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같이 확인할게요. 기억, 수소 원자의 공유결합 반지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R을 2로 나눠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랑 방금 정리하셨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복이네요. 자, 니은, 가에서, 자, 가는 어디 있냐면 결합이 형성된 것보다 핵과 핵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요. 자, 더 가까우면서 에너지는 어머나 더 높아지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지점은, 그쵸, 그다지 우리가 선호되는 지점은 아닙니다. 자, 에너지가 더 낮아지려면요, 핵과 핵 사이 거리가 더 멀어져야 돼요. 자,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무슨 힘? 반발력이죠. 자, 반발력이 서로 잡아당기려는 인력보다 더 커야 밀어내겠네. 바로 그거 묻고 있어요. 가에서는 두 원자 사이의 반발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당기는 힘보다 크니까 거리가 더 멀어져서 요 지점에서 결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디귿, 원자 핵간거리가 R보다 클 때는, 자, R보다 더 클 때는 보세요. 오히려 그러면 R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당기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 자, 인력이 반발력보다 오히려 우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은요. 그쵸,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거? 니은 하나 있었네요. 자, 그래서 2번이었고요. 여러분, 요 그래프는 문제 나올 때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왜냐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이 그래프가 그래 뭐 그런 것 같아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아무 표시도 없는 그래프에다가 자, 각 지점에서는 어떤 힘들이 작용할 거고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에서의 그 거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셔야 내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빠뜨리고 알고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꼭 별표하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체 X를 이용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고체 X를 망치로 두드렸더니 넓게 퍼졌다. 자, 전처럼 넓게 펴집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전성이죠. 자, 전극을 연결을 했더니 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우리 고체일 때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 바로 금속이었습니다. 자, 그 이 X라고 하는 물질은요, 금속이었고요.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어떤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금속 양이온과 자, 금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 얘네들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금속 결합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X는 전성이 있다. 넓게 퍼졌다가 바로 전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니은 X는 양이온, 금속 양이온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자유전자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이었다는 거. 자,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 왜 전류가 흘러요?
그쵸. 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걸어주면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온이 이동한다 라고 설명했으니까 역시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속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었고요. 맞는 거는 기억만 맞았네요. 자, 이거는 뭐 금속의 성질을 알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6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6번 그림은 이주기에 속하는 5가지 원자에 대해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외워야 된다고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두면 유용하다고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주기 원자이면서 껍질이 2개면서 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 1쪽인 원소 리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리튬, 베릴륨 다음에 붕소죠. 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거 그쵸. 붕소, 탄소 다음에 질소였습니다. 자, 질소 다음에 원자과 전자 6개 있는 거 산소 있었죠. 산소 다음이 바로 플로린이었어요.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얘네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합물 A2D는 즉 리튬과 D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자, 보세요.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이죠. 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될 거고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전자 2개를 받아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더라.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화합물 BE3에서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얘는 누구냐면 B, 붕소와 E, 플로린 3개가 결합하고 있는 자, 이런 분자인데요. 자, 요거는 잘 그려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같이 그려볼게요. 자, 붕소라고 하는 애는 원자과 전자가 3개 있죠. 자,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습니다. 자, 그럼 플로린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요.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자, 전자 하나 필요하면 어떻게 하자? 나도 하나 내어놓고 너도 하나 내놔서 이거 우리 같이 공유하자. 자, 그럼 플로린은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죠. 자, 이런 플로린이 3개가 있대요. 자, 플로린 3개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자,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가운데 있던 붕소예요. 자, 붕소 보세요, 여러분. 자기 주변에 전자가 6개밖에 없죠. 옥텟 규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자, 그런데 더 공유 결합을 만들 수 있는지 봤더니 자, 붕소가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 3개를 모두 결합해 썼기 때문에 자, 그대로는 더 이상 공유 결합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시겠어요? 자, 바로 이게 BF3라고 하는 분자의 구조고요. 자, 이때 중심원자라고 하는 B는요. 전자가 6개밖에 없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BF3라고 하는 구조를 아직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번에 봤으니까 네, 기억해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디귿 보겠습니다. CE3. 자, C가 누구? 질소. E가 플로린. 자, 요렇게 있을 때, 자, C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갖는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랑 우리 앞쪽에서 문제 풀 때 이미 구조 그려보셨었죠? 자, 어떤 구조였는지 볼게요. 자,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었고요. 자,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 자, 그러니까 플로린 전자 하나씩 주고받아서 옥텟 규칙 만족합시다. 기억나세요? 네. 자, 이때 C라고 하는 애가 바로 질소인데요. 질소랑 플로린 중에는요. 플로린이 전기음 성도가 더 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들이 플로린 쪽으로 쏠려갔고요. 얘네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럼 해결됐네. 자, 디귿 바로 자, 화합물에서 C, 질소는 부분적인 양의 전하를 띈다? 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3번 체크하셨으면 잘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7번 X와 Y라고 하는 원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X 볼게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총 7개의 전자. 그럼 양성자 7개, 원자 번호 7번 누구? 그치. 자, 이제는 기억날 만해요. 질소. 자, Y 볼게요. 전자 2개, 8개, 7개, 총 17개. 자, 양성자 17개, 원자 번호 17번.
염소입니다. 자, 그럼 질소와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기억,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쵸? 비금속이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자, 니은 중심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갖는다. 자, 어떤 구조인지 봐야겠죠. 보세요. X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가 7개. 자, 그럼 플로리는 전자 하나씩만 주고받아서 옥텟 규칙 만족해요. 자, 염소는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염소는요. 전자를 하나씩만 주고받아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자, 그런데 질소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5개였으니까 전자 몇 개 필요했다? 3개 필요했다. 자, 그러니까 전자 하나 줄 수 있는 염소 3개와 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되겠구나. 우리 조금 전에 봤던 NF3랑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자, 역시 보시면요. 염소가 질소보다도 전김성도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전자쌍은 염소 쪽으로 치우쳐질 거고요. 그럼 중심 원자 질소는 부분적인 양의 전하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중심 원자는 부분적인 양 전하를 띈다. 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이 3개 존재한다. 자, 보면 질소랑 염소, 질소와 염소. 자, 서로 다른 전김성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 3개 존재합니다. 역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설탕, 소금, 구리, 흑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보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 보기. 공유결합 물질입니까? 자,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애는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는 거죠. 자, 비금속 원소들끼리 하는 거 설탕, 탄소, 수소, 산소 모두 비금속 원소. 자, 그리고 하나 더 흑연, 탄소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금은 어떤 거예요? 금속양이온, 비금속음이온. 그쵸, 얘네들은 이온결합 물질. 구리는요, 금속이죠. 자, 얘는 그냥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었어요. 자, 만약에 가에 공유결합 물질입니까가 들어가게 되면요. 얘 해당하는 거 설탕과 탄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얘 해당하는 애에 흑연과 구리가 존재하죠. 자, 그럼 여기 우리 기억에 공유결합 물질입니까를 사용할 수가 없구나. 자, 그럼 우리 니은 이온결합 물질입니까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온결합은 이 4개의 물질 중에 NaCl 소금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니까 니은도 들어갈 수 없겠죠. 그쵸? 그럼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하는가? 자, 우리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요. 자, 금속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즉 구리라고 하는 애들이 금속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흑연이 있는데, 자, 흑연이 왜 전기가 통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얘네들은 바로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탄소가 자 서로 요렇게 자 육각형의 구조를 이루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탄소 하나가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3개만 공유 결합에 참여시켰고요. 남은 전자 하나 있었죠. 그 전자 덕분에 자 전기가 흐를 수 있었더라. 자, 그래서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흑연은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고체일 때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예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거 구리, 흑연 자 2개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가에다가 디귿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번에 나 판단해 볼까요? 자, 구리와 흑연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얘네들 공유결합 물질인가 넣어보면요. 그쵸. 자, 이 둘 중에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흑연이 공유결합 물질. 자, 구리라고 하는 거는 금속결합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억 들어가면 분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보겠습니다. 자, 이 다에 들어와야 되는 애들은 어떤 애였냐면요. 자, 이 4개의 물질 중에 구리와 흑연을 제외한 설탕과 소금을 분류할 수 있는 애여야 해요. 자, 설탕과 소금. 자, 남아있는 복이 니은, 이온결합 물질입니까? 있죠? 자, 설탕과 소금 중에 이온결합 물질, 바로 NaCl 소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다 분류하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어떠세요? 해결해 보셨어요? 네. 자, 우리가 물질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9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은 어떤 문제냐면 금속과 금속 NaCl, 나트륨과 자, 나트륨과 자, 그리고 NaCl과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다이아몬드. 자,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나트륨, 금속부터 볼게요. 금속은 고체와 액체일 때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 고체와 액체일 때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 얘네가 바로 그렇죠,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NaCl, 이온결합 물질은요, 고체일 땐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일 때는 있었죠. 고체일 땐 없지만 액체일 땐 있습니다. 자, 여기가 NaCl. 자, 그러면 우리 얘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애는요,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를 이용해서 모두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남는 전자가 없어요. 자, 이런 애들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가 안 통하더라. 자, 고체, 액체 모두 전기가 안 통합니다. 공유결합 물질, 바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가나다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보기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가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자, 가는 이온결합 물질이었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는 나트륨 금속이었죠. 나트륨 금속은 금속 양이온과 자, 이 금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자유전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한다? 아니죠. 음이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디귿, 다에서 모든 원자들은 공유결합을 해서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생님이 방금 그려드렸죠. 자, 탄소들이 모두 공유결합을 하면서 요렇게 입체적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만 맞는 보기였어요. 자, 이번에는요, 10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역시 주기율표. 제발 외웁시다. 20번까지는요. 자, 원자 번호 1번 수소고요. 2주기면서 자, 16쪽 바로 산소죠. 자, 그리고 2주기 17쪽 플로린 다음에 네온 다음에 어떤 거?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그 다음 보기는 쉬워요. 기억 볼게요. A와 B는 A가 수소고요. B는 산소입니다. 자, 둘 다 그쵸. 얘네들은요, 둘 다 비금속 원소예요. 자, 그러니까 공유결합 가능할 거고요.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 1개. 자, 산소는 6개.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하자.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산소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옥텟 규칙을 형성합니다.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였죠. 전자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자, 근데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못 주니까 자, 이런 수소 2개와 결합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H2O 분자를 만들어냈고요. 그게 바로 A2P, 바로 맞는 복인 거죠. 자, 니은 볼게요. C와 E는 C가 누구냐면 플로린이고요. E가 마그네슘입니다. 자, 플로린 원자과 전자 7개니까 자, 얘네들은 전자 하나 더 받아서 1가 음이온이 되면 돼요.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 2개죠. 그래서 2개 잃어버리면서 2가 양이온이 됩니다. 자, 이온 결합을 형성할 것 같기는 한데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려면 자, 2가 양이온 마그네슘 하나 있을 때 1가 음이온 플로린화 이온 2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 화학식은 C2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세요. C 하나에 E가 2개 붙었죠. 자, 오히려 얘네들은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디귿 화합물 BC2에서 B가 누구? 산소, C가 플로린. 그쵸. 자, 얘네들의 구조에서 중심 원자는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D가 누구? 네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OF2의 구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산소 역시 원자과 전자 6개.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 7개. 전자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 하나만 더 주고받으면 되겠다. 마치 수소처럼. 자, 또 다른 플로린. 아, 그래. 나도 원자과 전자 7개니까 자, 전자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산소, 원자과 전자 6개였는데 하나씩 총 2개씩 2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자, 산소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됐네요. 전자 껍질 2개죠.
자, 옥텟 규칙, 자, 주변에 전자 8개 있게 되면 됩니다. 자, 2주기면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 이내 바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네온의 전자 배치 갖고 있습니다. 맞는 보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처음 보는 물질이 나왔어요. OF2라고 하는 것. 하지만 우리 공유결합의 기본만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그리실 수는 있으셨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는 거, 여러분이 미리 한번 손으로 직접 그려보고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11번입니다. 자, HCOF라고 하는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공부는 안 했던 구조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건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선으로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바로 공유전자쌍 점 2개, 전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선 하나면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는 거고요. 선 2개면 공유전자쌍이 2쌍, 즉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기 확인해 볼게요. 자, HCOF에서 원자 사이 공유된 전자쌍 수는 3개이다. 하나, 둘, 셋, 넷. 4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땡. 자,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자, 산소와 탄소 중에 전기음성도가 더 큰 거? 산소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오케이. 자, 저쪽으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려가면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 즉, 산소의 부분 전하는 음전하이다. 맞는 보기 되겠죠. 자, 디귿 탄소와 플로우린의 결합에서 자, 플로우린이 탄소보다 전기음성도 더 크죠? 그래요. 자, 그럼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탄소의 부분 전하는 양전하이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이번 문제는 니은과 디귿 두 보기가 맞았고요. 우리 답 4번 체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바로 그렇게 전기음성도를 기억해내요? 자, 우리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도요. 바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주기율표가 있을 때 주기율표 잘 그렸다. 그죠? 자, 우리 18쪽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합시다? 제외해 줍시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요.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껍질 수는 같은데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끌어오기가 좋더라. 즉, 전기 음성도가 커지더라. 기억나시죠? 자, 우리 같은 족에서는 어땠어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야 자, 핵과 전자 사이의 껍질 수가 작아지니까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전자를 잡아오기가 좋아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커집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주기성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이렇게 우리 부분적인 전하를 판단하는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개념. 네, 개념 복습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A와 B 3주기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우리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보면요. A가 1가 양이온, B가 1가 음이온 되죠. 1가 양이온이라는 건 원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한 개였더라. 자, 우리 3주기면서 원자과 전자 하나이네 바로 나트륨이고요.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서 형성된 양이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B 볼게요. 자, B 1가 음이온이죠. 원자과 전자 하나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어서 하나만 더 받아온 것. 자, 그럼 원래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짜리. 자, 그러면 3주기 17쪽 원소, 염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트륨과 염화이온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A, B였고요. 자, B 볼게요. 자, B는요. 염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염소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염소 분자인데 염소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 방금 본 것처럼 7개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받으면 옥텟 규칙 된다? 하나만 더 받으면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형성된 분자. 자, 이렇게 우리 A, B와 B2를 확인했으니까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원자 번호는요. 염소가 나트륨보다 크다. 오케이.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B2 염소에는요. 전자쌍 한 쌍 공유하고 있죠. 단일 결합이 존재합니다. 자, 디귿 녹는 점은 녹는 점.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녹으려면 자, 이온 사이의 결합들을 끊어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자들은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약한 힘을 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합의 세기가 더 센 애들을 떼내기가 어려우니까 녹는 점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럼 녹는 점이 더 높은 건 A, B가 B2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고체, 가와 나의 결정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는 바로 보이시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NaCl 소금의 결정 구조예요. 자, 나를 보셔야 되는데요. 나는 탄소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탄소 하나가 팔 4개를 뻗으면서 결합을 하고 있더라.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 한번 같이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 가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 수용액에서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했죠. 자, 니은 볼게요. 자, 나는 고체에서 전기가 통한다. 자, 보세요. 탄소 원래 원자과 전자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모두 공유 결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남는 전자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가 안 통하더라. 자, 나는 가보다 단단하다. 여러분, 우리 NaCl, 소금은 힘을 땅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이온과 이온 사이에 층이 밀려서 같은 전하끼리 반발하는 힘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렇게 우리가 주먹으로 딱 내려친다고 얘네들 깨져요? 아니죠. 다이아몬드는요, 매우 세기가 단단한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소금보다 더 단단하다. 디귿은 맞는 보기예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분자들이 나와 있고요. 자, 분자들의 전기 음성도를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는 수소끼리,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같아서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죠.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나 보겠습니다. 나는 수소와 염소,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자, 다도 역시 전기 음성도 산소가 수소보다 더 크네요. 자, 공유 전자쌍 산소 쪽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도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나에서요,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낸다. 전자쌍 끌어왔죠, 염소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음전하 나타내겠죠. 자, 니은 볼게요. 다에 대한 용해도는 다가 누구냐면 바로 물 분자였어요. 자, H2O. 자, 여러분, 언제 H2O에 잘 녹는다? 물질이 부분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자, 오히려 부분적인 전하,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쪽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수소들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쪽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산소들이 이렇게 둘러쌀 수 있을 때, 즉 물 분자가 둘러싸는 수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물질이 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근데 나는 그렇게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가 있는데 가는, 그쵸, 얘네들은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애가 물에 더 잘 녹는다? 부분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가 더 잘 녹는다.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더 잘 녹습니다. 니은도 맞는 목인 거죠. 자, 디귿 볼게요. 가에서 다 중에서 부분 전하가 존재하는 분자는 보세요. 부분 전하 바로 나와 다였죠.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 였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목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이주기 원소 X에서 G까지 얘네들의 수소화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애들은요, 공유 전자쌍수가 4개래요. 근데 여러분,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여서 자, 전자를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였죠. 수소와 X 사이에 단일 결합이 일단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전자쌍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즉 수소가 4개가 붙어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Y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수소랑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단일 결합. 자, 그런데 이런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수소가 3개가 붙어서 이렇게 단일 결합. 자, 그런데 이 Y 주변에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 볼게요.
G가 있는데 얘네가 공유전자쌍수가 2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유전자쌍수가 2개라면 결국 수소가 몇 개 붙었다라는 뜻, 그쵸? 2개 붙었다라는 뜻. 그리고 이 주변에 비공유전자쌍이 2개 있어요. 자, 2개, 2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설명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우리 X라고 하는 애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원자가 전자가 4개죠. 2주기 원자가 전자 4개, 14조 원소 탄소였던 거고요. 자, Y라고 하는 애들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원자가 전자가 5개죠. 바로 질소였습니다. 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애가 6개 있었어요. 산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도 확인될 것 같아요. 결국 탄소, 질소, 산소 중에서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크니?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 전하가 커져서 그쵸?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G가 오히려 제일 작아야만 해요. 자, 니은 볼게요. 가에서 다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보세요. 자, 자기 주변에 전자 8개 있어요. 8개 있어요. 8개 있어요. 요거 선생님이 그냥 쓰다 보니까 찍힌 거예요. 자, 그럼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자, 디귿 가에서 다 중 중심 원자는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낸다. 자, 선생님이랑 아까 개념 정리했죠.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더라. 산소가 제일 클 거고 질소, 그 다음에 탄소. 자,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탄소가 수소보다도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산소, 수소. 산소, 수소가 결합을 할 때도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죠. 자, 질소, 수소. 질소가 부분적인 음전하. 탄소, 수소, 탄소가 부분적인 음전하. 모두 중심에 있는 애들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요. 니은과 디귿 4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2주기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A, B, C가 누군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탄소, 산소, 플로린 중에 하나래요. 그럼 찾아볼게요. 일단 우리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더라. 선생님이랑 또 정리했었던 내용. 자, 이번엔 A와 B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는요. A 쪽으로 전자가 쏠려요. A가 전기 음성도가 B보다 크다라는 뜻. 자, A와 C가 결합을 했을 땐 C 쪽으로 전자가 쏠립니다. C가 A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는 뜻. 자, 얘네 2개 잘 조합해 주시면요. C가 제일 크고요. A, B 순서네. 자, 그럼 다 찾았죠. C가 누구? 플로린. 자, C가 플로린. A가 누구? 바로 산소. A가 산소. 자, 그러면 B가 바로 탄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요. 결국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였고요. 나는요. OF2 분자였어요. 자, 그럼 기억 확인해 볼까요? 자, 가와 나는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을 갖는다.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하니까 극성 공유 결합 갖고 있는 거 맞죠? 자, 니은 볼게요. 가에는 이중 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CO2 분자 구조를 알아야죠.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하다? 자, 2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탄소야, 내가 전자 2개 줄게. 너도 나한테 2개 줘. 그쵸? 자, 근데 이러한 산소가 2개나 있어요. 자, 또 다른 산소도 탄소한테 자, 내가 전자 2개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2개 줘. 그럼 탄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 4개를 2개 나눠서 공유결합에 참여시키게 되죠. 여기 보세요. 어머나 전자쌍 2개 있네. 이중결합 존재하더라. 자, 그래서 니은 이중결합 존재합니다. 맞는 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A에서 C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 C였어요. 기억과 니은만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그럼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실력 향상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내신 기초 문제보다 갑자기 난이도가 훅 올라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점 생각하시면서요. 신유형 수능 열기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거였냐면 화합물 A, B와 C, D를 각각 화학결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부터 보시면 A, B 공유하고 있죠, 전자. 자, 공유 전자가 2개인 걸로 보아. A가 하나 내어놨으면 B도 하나 내놔야죠.
오케이. 자, 그럼 A는 원래 전자 껍질 하나에 원자과 전자 하나입니다. 누구? 이제 기억날 것 같아요. 수소. 자, 그럼 B 보면요. 자, B는 원자과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애 하나 포함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7개면서요. 전자 껍질 2개, 17쪽 원소였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플로린이었죠. 그래서 A, B, 박과, 수소와 플로린. 자, C 볼게요. 이가 양이온인데 전자가 10개래요. 그럼 원래는 전자 12개, 누구? 마그네슘이죠. 바로 마그네슘 이가양이온. 자, D, 전자 2개 받아서 전자 10개. 그럼 원래는 8개. 원자 번호 8번, 산소의 음이온, 산화이온에 대한 구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A, B에서 비공유 전자쌍수는, 비공유 전자쌍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도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 요런 전자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총 2개, 세 쌍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A, B에서 A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갖는다. 여러분, 플로린이 어떤 원소들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제일 큰 애였어요. 그럼 전자들이 플로린 쪽으로 끌려올 거고요.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나타내는 거죠. 자, A와 D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A가 누구? 수소, D가 누구? 산소. 자, 바로 누구? H2O네요. 어떻게?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수소와 하나씩 공유결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합물 A2D 형성한다. 네, 디귿도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바로 그래프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할로젠 원소 XYG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할로젠 원소는 몇 쪽 원소? 17쪽 원소.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 자, 그러니까 전자 하나만 더 받으면 되니까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단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들입니다. X2, Y2, G2 모두요. 이렇게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바로 해결되셨죠? X2에는 단일 결합이 존재하더라. 오케이. 자, 우리 니은 공유결합 반지름은, 우리 공유결합 반지름 어떻게 구했냐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거리에 절반. 자, 이 절반을 우리가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거리를 R1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를 R2. 자, 여기까지를 R3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의 원자 반지름은 2분의 R1, Y는요 2분의 R2, 자, G는요 2분의 R3. 자, 어떤 애가 제일 커요? R3가 제일 크니까 네, 이렇게 공유결합 반지름 찾을 수 있겠죠. 공유결합 반지름은 결국 얘네 G2가 제일 크겠더라. 니은도 동그라미. 디귿 X2에서 G2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형성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자,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합이 형성됐을 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쭉 내놓는 거 누구죠? 그렇죠. Y2였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답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프 문제는요, 여러분 꼭 별표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와 나. 자, 분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부터 판단할게요. 자, 전자를 두 개씩 공유하고 있죠. 자, 이 말은 하나가 전자 2개 내놨으면 다른 애도 전자 2개 내놨다. 자, 그럼 우리 왼쪽에 있는 애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원자과 전자 6개. 이주기면서 원자과 전자 6개 산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 자, 이중결합이니까 서로 각각 2개씩 내어놓자.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습니다. 자, 이주기예요. 바로 산소였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애는요, 이주기면서 원자과 전자 4개죠? 누구? 탄소. 그래서 가는 CO2에 대한 분자 구조예요. 나 볼게요. 자, 단일 결합하고 있네요. 자, 전자 서로 하나씩 주고받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애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주기 17조 원소 플로린. 자, 얘네들 보니까 3개씩 내놔서 3중 결합하고 있어요. 자, 하나가 3개 내놨으면 너도 나한테 3개 내어놔라.
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이주기 원자과 전자 4개, 탄소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던 애는요, 이주기면서 원자과 전자가 5개, 질소.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애는 FCN이라고 하는 자, 요런 분자였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은 건 단일 결합이고요. 찍찍찍 3개 그은 게 삼중 결합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자, 그럼 보기 확인할게요. 가와 나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자,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을 하니까 극성 공유 결합 맞죠? 자, 니은 볼게요. 분자에서 공유한 전자쌍의 총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2개 모두 똑같은 수를 공유하고 있어요. 자, 디귿 볼게요. 가와 나의 중심 원자는 모두 부분적인 음전화를 갖는다. 탄소,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자, 그러면 탄소는 전자를 뺏기기만 하네? 부분적인 양전화죠. 자, 보세요. 탄소, 플로우린이 커요. 질소, 탄소, 질소가 커요. 자, 그럼 여기도 탄소는 전자를 뺏기기만 하네. 부분적인 양전합니다. 자, 그럼 디귿 모두 부분적인 양전화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이번에는 철,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 염소, 다이아몬드를 기준에 따라서 한번 쭉 분류해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분류 기준, 공유결합 물질입니까? 공유결합이려면요, 비금속끼리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 바로 염소와 다이아몬드, 탄소가 있습니다. 아니요, 철과 이온결합 물질, 산화 마그네슘.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분자 결정입니까? 분자들로 구성된 다음에 이 분자들의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있으니까 염소죠. 자, 다이아몬드는 왜 아니라고요? 모든 탄소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공유결정 원자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서는요, 금속 결합 물질입니까? 철이죠? 아니요, 이온 결합 물질, 산화 마그네슘. 자, 그러면 가나다라 찾았으니까 기억 볼게요. 자, 녹는 점은 나, 다이아몬드가 가, 자, Cl2보다 높다. 자, 얘네들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다이아몬드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 공유 결합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얘네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약한 힘만 떼어내면 되는 거죠. 자, 공유 결합의 힘이 분자 사이의 힘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녹는 점은요, 높아져야 돼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나와 다가 반응할 때 바로 염소와 철이 반응을 할 때 비금속 음이온이 돼야 되고요. 금속 양이온이 됩니다. 자, 그럼 전자는 철에서부터 염소 쪽으로 넘어가야죠. 다 철에서부터 가 염소로 전자가 이동한다. 네, 니은도 맞는 보기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라는 화합물이다. 마그네슘과 산화이온 2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 2종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5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능 열기 5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소, 그리고 질소, 그리고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자, 마지막은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일단 우리 학생 X는 뭐라고 하냐면 가에서 라는 모두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수소, 질소, 탄소, 산소, 아이오딘 모두 비금속 원소들이죠. 비금속 원소들끼리만 결합할 때는 바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학생 Y 보면요. 가에서 라 중에 25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25도씨는요. 자, 이미 녹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53도 저 영하에서 끓었기 때문에 25도씨에서는 그쵸, 기체로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질소도 마찬가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예요. 저 영하의 온도에서 이미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25도씨에서는 기체인 거죠. 자, 얘네들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114도. 자, 저 영하에서 녹았어요. 액체가 됐습니다. 언제 끓을 거냐면 79도에서 끓어요. 근데 25도는 이 둘 사이의 온도죠. 그래서 얘네들은 액체로 존재해요. 자, 아이오딘. 114도에서 녹는데요. 114도에서 고체가 액체로 바뀐대요. 25도는 여기인데,
그쵸. 여전히 고체로 존재하고 있겠구나. 그럼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우리 다라고 하는 물질 하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학생 G, 가에서 라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해. 자, 수소는 금방 판단되시죠? 같은 애들끼리 결합했습니다. 자, 우리 질소도요, 원자과 전자가 5개여서 서로 전자를 3개씩 주고받아서 결합을 만듭니다. 서로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니까, 얘네도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자, 다 잠깐 생략하고요. 라부터 볼게요. 아이오딘은 17족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7개. 자, 그러니까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요렇게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서로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자, 그럼 마지막 다인데요. 다가 조금 구조가 어려워요. 자, 요렇게 그립니다. 자, 어떻게 그리냐면요. 탄소가 수소 3개와 결합하고요. 자, 요렇게 또 다른 탄소와 결합, 그리고 이 탄소가 산소, 그리고 수소와 결합합니다. 자, 이 구조는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 분자의 구조 그리면서 여러 번 연습할 거예요. 자, 그때 자세히 볼 테니까, 지금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는구나. 자,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존재하는구나. 자, 그래서 학생 G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이 세 학생이 모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6번 보겠습니다. 가는 어떤 거냐면요. CO2가 쭉 결합을 해서 CO2 사이, 즉 분자 사이의 약한 힘들에 의해서 자,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자 결정이에요. 자,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온 결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은 뭐냐면요.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탄소들이 공유 결합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육각형 구조이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얘네들 흑연이에요. 자, 그럼 특징 볼게요. 기억, 가와 다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자, 비금속 원소끼리 공유결합합니다. 자, 나와 다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었죠?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집니다. 자, 그리고 흑연이라고 하는 애들도요. 자, 얘네들이 육각판 구조가 층층층 쌓여 있어서 힘을 주면요. 요 층들이 밀려나면서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은 다가 가보다 크다. 자, 분자 결정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 흑연은 예외로 기억하자. 어떻게?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 자, 그래서 가나,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죠. 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일단 가는요. A의 결합 모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양이온이 존재하고요. 금속 양이온이 존재하고요. 자,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네. 자유전자네. 얘네들 바로 금속에 대한 그림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요 애들이 이온이 됐을 때 상태래요. 자, 이온이 됐을 때 A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데 전자가 10개라네요. 그럼 원래 1가 양이온이 되기 전에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기 전에는 전자가 11개, 양성자 11개,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는요, 나트륨에 대한 구조였고요. 나는 나트륨 이온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A는 금속 결합 물질이다. 금속 양이온 자유전자, 금속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니은은 나이다. 얘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가 양이온은 아니잖아요. 양이온은 오히려 기억이더라. 니은, 자, A에다 전압을 걸어주면 누가 이동한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 니은이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 그래서 맞는 답은 1번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신유형 수능열기 8번입니다. 자, 마지막인 만큼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요. 자, 요렇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었어요.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집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전기음성도 제일 큰 애가 누구? 플로린, 그 다음이 산소, 그리고 제일 작은 애가 나트륨, 그 다음이 마그네슘. 다 찾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이 강조할 건데 개념 정리합시다. 자, 기억,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수는 F2가 O2보다 크다. 자, 플로린 원자과 전자 7개 서로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되겠더라. 자, 산소 원자과 전자 6개 서로 2개씩 주고받아야 되겠더라. 자, 그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한 쌍, 두 쌍. 자, 그러면 얘네 D2가 C2보다 오히려 적다라는 거 확인되셨죠?
자, 녹는 점은 AD가 BC보다 높다. 자, AD가 누구냐면요. 자, NaF고요. BC는 네,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녹는 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자, 바로 이온 사이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전하량이 클수록 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잘 보시면요. 자,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플로오린, 산소는요, 이온이 됐을 때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이에요. 자, 등전자 이온이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더라. 기억나시죠? 자, 얘네 둘이 결합을 하고요. 얘네 둘이 결합을 해요. 사실 큰 애, 제일 작은 애, 중간 애들끼리 결합을 하다 보니까 자, 핵과 핵 사이 거리, 이 거리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값은 누구? 바로 전하량. 전하량이 큰 애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가 작은 애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보다 세기가 더 세요. 그럼 전하량이 큰 애들끼리 결합을 한 산화 마그네슘이 세기가 더 세고요. 끊어내는 게 어려워서 녹는 점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AD 그리고 BC를 비교해 보시면 BC가 녹는 점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화합물 CD2 바로 OF2였죠. 자, 얘네들 많이 그려봤어요. 이제 산소 원자가 전자 6개, 플로우린은 7개니까 플로우린 하나씩 이렇게 결합을 하자. 자, 그럼 전기음성도 플로우린이 더 크니까 산소는 오히려 전자를 뺏겨서 부분적인 양전하가 되겠더라. 그럼 디귿에 대한 설명이 바로 맞는 답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답은요, 디귿만 맞았습니다. 2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제 공유결합과 관련된 문제들도 쭉 풀어봤습니다. 쉽지는 않았다라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분자의 구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 2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름에서 전자점. 우리가 앞으로 전자를 점으로 나타낼 건데요. 모든 전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을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이 점을 이용을 해서 공유결합, 분자를 표현할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전자쌍 반발 원리예요. 자, 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죠.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면 서로 밀어내려는 반발의 힘이 생길 거예요. 자, 바로 이 전자쌍끼리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제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어떤 전자쌍인지에 따라서 밀어내는 힘의 세기가 달라지고요. 그 세기에 의해서 이렇게 분자마다 조금씩 다른 구조, 서로는 조금씩 다른 결합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2개의 내용만 여러분 잘 기억하신다면요. 분자의 구조 더 이상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강조해드린 이 2개의 개념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자의 구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바로 방금 전에 키워드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자, 어떤 식인지 잘 보세요. 자, 원소기호 주변에 원자가 전자. 자,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무엇으로 나타내자? 점으로 나타내보자. 자,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개의 원자들을 이용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주기율표 2줄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찍으면 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튬부터 볼까요? 리튬은 원자가 전자가 하나 있는 일족 원소죠. 자, 그럼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트륨도요. 일족 원소, 원자가 전자 몇 개? 1개. 자, 점 하나만 찍을게요. 자, 이제 베릴륨으로 가볼게요. 자, 베릴륨 2족 원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2개죠. 자, 이렇게 점의 개수가 늘어날 땐 어떻게 찍냐면 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찍어주시면 돼요.
자, 마그네슘 역시 원자과 전자가 2개, 이 2개를 하나하나 따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조 원소, 즉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는 경우는요. 그쵸, 이런 경우도 점 3개를 하나 따로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역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겠네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일 때는 자,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씩 찍을 거냐면요. 전자가 4개 있을 때까지, 즉 14족 원소까지요. 자, 14족 원소 탄소 원자과 전자 4개를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시면 돼요. 규소 역시 원자과 전자 4개니까 하나씩 찍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이 4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찍냐면 이제 점들을 짝을 지어서 찍어줄게요. 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입니다. 자, 질소 원자과 전자 5개를 찍으려고 보다 보니 자, 일단 4개까지 찍을 땐 하나씩 찍을 수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남네요. 자, 이런 전자는 자, 이제 짝을 지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인 역시 원자과 전자가 5개일 땐 일단 4개를 하나씩 찍어줬으니까 자, 이제는 짝을 지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개짜리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과 전자가 6개다. 자, 4개를 찍고 났더니 2개나 남아요. 2개를 짝을 지어서 찍어주시면 되죠. 그럼 역시 원자과 전자가 6개인 황도 자, 4개의 전자는 서로 짝을 짓고 있고요. 나머지 2개만 따로따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족 원소 원자과 전자가 7개인 경우 2개 자, 총 6개는 짝을 지어서 그려주시고 하나만 따로 그려주세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자, 염소도 이렇게 자, 3쌍은 짝을 지어서 그려주시고요. 하나만 이렇게 따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 원자과 전자를 나타내주고 있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어떻게 나타낼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예요. 선생님이랑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염소부터 살펴볼까요? 염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 하나만 더 필요해.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 내어놓고요. 자, 또 다른 염소한테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았고요. 자, 이 전자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전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쵸.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전자에게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뭐라고 하자? 그쵸. 이런 거를 우리가 공유전자쌍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어서 화학결합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바로 우리가 비공유전자쌍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염소라고 하는 분자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 한 쌍 있죠. 비공유전자쌍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쌍이 있는 것. 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표현했을 때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했었죠? 바로 단일결합이라고도 우리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산소 살펴보겠습니다. 산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그쵸? 2개 필요하죠? 자, give and take. 내가 2개 필요하니까 2개 내어놓고요. 다른 애한테서도 똑같이 2개 받아올게요. 자, 결합을 해보면 자, 산소가 가지고 있던 6개의 전자 중에 4개의 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 서로 2개씩은 내놔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요, 여러분 공유전자쌍이 한 쌍, 2쌍. 자, 공유전자쌍이 2쌍이네요. 이런 결합, 그쵸? 우리 이중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유전자쌍이 2쌍이다. 자,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자,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원자과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네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질소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질소 한번 봅시다. 자, 얘네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가 있어요. 자,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그치, 3개가 더 있으면 되네. 자, 3개 필요하면 어떻게 하자? 자, 내가 3개 내어놓아야 되고요. 자, 너도 나한테 3개 내어놔. 자, 우리 이거 같이 공유하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질소라고 하는 애들은 5개 중에 2개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요. 나머지 3개씩을 서로 주고받아서 공유해서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세 쌍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자, 우리가 3중 결합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소 분자에는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 있을까요? 그쵸? 요렇게 하나, 둘, 2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렇게 공유 전자쌍 수에 의해서 우리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우리 지난번에 공유 결합할 때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을 한 번에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이런 애들을 다중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분자도 로이스 전자 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합물의 로이스 전자 정식 몇 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HCl부터 같이 볼까요? HCl,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 염소, 원자과 전자 7개. 자,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점 하나씩만 더 있으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필요하니까 우리 전자 하나씩 주고받자. 자, 그러면 수소 하나 내어놨고요. 염소도 하나 내놨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비공유 전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HCl의 바로 분자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우시죠? H2O 볼게요. 자, 산소 원자과 전자 6개입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가 2개가 더 필요해요. 근데 누가 왔냐면 수소가 와요. 근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여서 전자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됐거든요. 그럼 수소는 전자 하나만 제공할 수 있으면 이런 수소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으면 되죠. 이게 H2O의 전자 점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NH3 볼게요. NH3, 자, 질소가 원자과 전자 5개. 그럼 전자 3개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죠. 수소는 전자 몇 개 준다? 하나밖에 못 준다. 자, 그럼 이런 수소가 3개가 있으면 어머나, 자, 질소, 수소 모두 옥텟 규칙 만족하겠구나. 자, 이번에 그러면 자, CH4도 한번 구조 같이 살펴볼까요? 자, 우리 CH4 역시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수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자, 그러면 전자 하나 줄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붙어야? 4개가 붙어야 자, 탄소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가 되겠네요. 자, 근데 얘네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탄소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자, 4쌍의 전자를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 분자는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없다? 없고요. 공유 전자쌍만 4쌍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CO2 분자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CO2 분자입니다. 자, 산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도 봤죠? 그러니까 나 몇 개만 더 필요해? 2개가 필요해요. 자, 내가 2개 내어놓을 테니 탄소야, 너도 나한테 2개만 내줘. 자, 이런 산소가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자, 내가 전자 6개 있으니까 2개 내놓을게. 너도 나한테 2개만 내줘. 그럼 보세요. 자, 이 산소라고 하는 애들도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탄소, 원래 원자과 전자 몇 개였죠? 4개였어요. 자, 4개다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똑같이 4개를 더 받아왔어야 되는데, 자, 자기 옆에 있는 산소와 전자를 2개씩 주고받아서, 즉 전자 4개 내어놓고 4개 받아와서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바로 CO2의 분자 구조고요. 보세요. 하나, 둘. 이중결합이죠. 하나, 둘, 이중결합입니다. 이렇게 이중결합 2개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입자들, 분자들의 구조를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제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바로 전자점식인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쵸,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자라는 것 정도까지만 오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이 전자점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분자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자,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